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초에 우리 어르신분들 마음이 조금 급해지셨을 겁니다. 옆집 김 씨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변에 내 친구가 차를 바꿨는데 기초연금이 끊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올라서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깝게도 탈락하셨던 분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기준을 잘 모르면 신청해 봤자 또 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제도 도대체 누가 탈락하고 누가 받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주민센터 직원보다 더 정확하게 내 연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 즉 선정 기준액이 2026년 기준으로 작년 대비 8.3%나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가가 오르고요. 경제가 또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이 정도 버는 분들까지는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라고 기준선을 높인 겁니다.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 우리 부부가 한 달에 국민연금이랑 뭐랑 합쳐서 300만 원 정도인데 기준액인 395만 원보다 적으니까 무조건 기초연금 받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요,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라든가 또 연금 수령액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집이라든가 땅, 그리고 예금, 그리고 자동차까지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심지어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6년 기준에서는 월급이 많아도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급 216만 원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에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액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또 남은 금액에서요, 3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은 216만 원이지만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요, 딱 70만 원 버는 걸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해서 돈을 버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월 수입이 최대 796만 원까지는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을 해서 각자 월 398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두 분이 합치면 총 796만 원이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각자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주고 또 30% 추가 공제까지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인 395만 원보다 조금 적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실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796만 원인데요.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바로 근처 수준인 394만 8천 원을 버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이 395만 2천 원이니까 기준보다 4천 원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일해서 소득이 꽤 되니까 아예 신청도 하지 말자라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계산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월급만 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득에다가 아파트도 갖고 있고 예금도 있다, 그러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서 더해지기 때문에요,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소득은 또 굉장히 적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재산과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도 별로 없는데 왜 탈락했지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범위는 바로 집이라든가 자동차일 확률이 90%입니다. 자, 먼저 재산 공제부터 알아볼까요? 다행히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집값의 일부는요, 없는 셈 쳐줍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는요,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 주고 있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공제해서 빼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면 내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은 빼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고 공시가격이 7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렇게 되면 5억 6,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비싸서 안 되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집값, 즉 공시가격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재산만 따로 떼어서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무조건 탈락, 이렇게 정한 절대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신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요, 2026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그때 이제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근로소득도 없고 또 연금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 중에 오로지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등 재산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는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가 단독 가구의 2배 정도인 대략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해서 13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요,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부부가 시가 표준액 13억 정도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18억에서 19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18억, 19억 되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19억짜리 집에 사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겠어라고 미리 짐작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영원인 상태에서요, 19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026년에 바뀐 기초연금 기준의 핵심입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방금 소득이 0원이고 또 다른 예금이 없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19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또 통장에 현금도 1, 2억 들어있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국민연금 약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100% 탈락이죠. 지금 말씀드린 시세 19억은요. 오로지 재산만 갖고 있고 소득은 땡전 한 푼 없을 때의 마지노선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집 공시가격이 궁금하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평가할 때는 금융재산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만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융자산은요, 재산평가 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만 있을 때보다는 기초연금 받는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공제도 많이 해주고 해서 많이 봐주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절대 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만큼은 정말 공제를 한 푼도 해주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동차가 현재 가치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 즉시 탈락입니다. 참고로 이때 말씀드린 4천만 원 기준은 신차 출고가가 아닙니다. 현재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차량가의 100% 전액이요,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여러분이 4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매달 4천만 원을 버는 부자라고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기준이 단독 가구가 247만 원인데요. 소득이 무려 4천만 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요. 차후에 빨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은 이렇다 하고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된 차이거나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 그리고 장애인 소유 차량이라면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 효도 선물이라고 해서 비싼 새 차 뽑아준다고 하면은요, 기초연금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하고요, 보험 가입은 누구나 운전으로 설정을 해서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오늘 당장 내 차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주의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이시는 이 화면이 복지로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복지 서비스를 클릭하면 메뉴바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 메뉴바에서 기초연금 보이시죠? 또는 그 아래에 국민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동차 현재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차종과 연식 그리고 배기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참고로 모의 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요, 말 그대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급 자격 결정 시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요. 모의 계산 결과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억울해 하시는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젊어서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국민연금 부으셨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깎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말합니다. 일단 2026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액은 약 52만 4,550원입니다. 즉 여러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매달 53만 원 이상 받고 있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34만 원을 전부 받지 못합니다. 최대 50%인 약 17만 원 정도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화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국민연금 들었나 하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현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감액을 당하더라도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두 개 다 받는 게 총액면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챙겨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으로 남편분이 1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또 아내분이 국민연금은 월 30만 원을 받는 부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니까 기초연금이 최대 50% 가까이, 즉 절반이 깎이고요. 부부가 또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20% 줄어듭니다. 그래도 두 개 합치면 부부 모두 국민연금 130만 원 받고 또 기초연금은 기준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약 41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서 받으면 총 17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초연금은 일단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이 점은 큰 다행이죠. 자, 이제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또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이분들은 본인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참 말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지만 배우자인 부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소득도 없는 배우자에게조차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여전히 공무원 배우자는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시러 미국 가시거나 또 동남아로 장기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계산해서 60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딱 끊기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귀국하신 다음에 다시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왜 돈이 안 들어오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6년 기준 기초연금 탈납 기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소득 인정액, 즉 단독 247만 원,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395만 원이 넘으면 탈락한다라는 점이고요. 둘째,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입니다. 셋째, 해외 체류가 60일이 넘으면 일시 중단이 되고요. 네 번째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는 왠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본인이나 정 아니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심사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연령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 초일부터 미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2026년 2월이라면 1961년 3월생인 경우에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2026년 3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물론 이미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미리 신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신분증과 입금받을 통장 4번, 그리고 임차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이 기초연금의 재산평가에 반영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라고 하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집으로 와서 접수해 줍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됐는데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제가 만든 새롭고 따끈한 소식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제 투자 경험담을 다른 구독자분들과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로 겪은 경험은요, 서로가 부자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 교수 여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